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요, 구독자 수가 28만 명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더욱더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30만 이상의 강한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매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뉴스는요, 북한 김정은이가 리선권 전 조평통 위원장을 외무상에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리선권이가 외상에 임명됐다는 소식은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 쪽에서 맨 처음 보도했고, 이어서 연합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리선권 외무상 임명 사실을 북한에 주재하는 공관에게 북한 당국이 공식 통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리선권이가 외무상에 전격적으로 발탁 임명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리선권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이 김정은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북한의 대외 노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리선권 하면요, 괴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상한 사람. 왜 그러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9월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서울에서 문 대통령을 수행하고 간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는 석상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죠? 그것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할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외교적 의전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식하고 회담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의전 싹 다 알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이 하나만 보고 일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모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격은 2018년 9월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한국과 회담을 할 적에 2011년도인데요. 남북 군사 실무회담 때도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고 천안함은 모략극이다, 이렇게 강력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 5월에 천안함 폭침 직후입니다. 이때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제시한 천안함 폭침 증거가 모두 조작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그 다혈질적이고 무례한 사람, 강경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평통 위원장의 발탁이 2016년도에 조평통 위원장이 발탁됐는데, 그때 김영철이가 대남 총책 비서 겸 통전부장 이렇게 기용되면서 바로 조평통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평통 위원장을 하면서 조명근 장관, 그리고 장관한테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 이게 시간이 늦게 이제 회담장에 좀 늦게 도착하니까 그 시간이 늦게 도착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신 시계, 그 정도 시계밖에는 못 차고 다니느냐 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거친 연사, 그리고 이런 그 거친 용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한국 협상 대표단을 압박한 그러한 그 회담 수법에 능한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 그리고 이 사람은 대자 출신이에요. 북한 군 출신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일부 전문가들은 김영철과 그 다음에, 왜냐하면 김영철이가 지난 늦가을에 11월 12월 달에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미국을 압박하면서 김영철 부장의 이름으로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철 라인이 다시 등장하는 거다. 즉 통전부가 다시 미국과의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설령 나선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지 과거 김영철이가 통전부장을 하면서 미국 협상의 전면에 섰을 때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리선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미국과의 협상 금년도에도 사실상 동결 선언한 것이다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이는 충격적 행동을 보여주겠다고 그랬고 미국이 먼저 협상 전략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충격적 행동을 실제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군사적 도발의 방점을 찍은 그러한 대미 전략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러한 강경한 초강경 메시지를 던져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 저는 현 국면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또 하나 김정은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핵화 문제 아니면 미국 관계 개선 또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여론에서 보면 아무리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지도가 상당히 빠지는 그러한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총선 국면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선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정말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검증된 일을 해온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문재인과의 협상 합의도 다 종이쪼가리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총선을 통해서 현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지를 봐가면서 문재인 정권하고는 협상의 진도를 나갈 것이고 미국하고는 대선 국면에 본격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이후에 미국 내 정치 구조가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이냐 이것이 김정은이한테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진도를 아무리 많이 나간들 새로운 대통령이 구성이 될 당선이 될 경우에는 미국 간의 합의 송두리째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빗길 전략을 바꿀 만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탄핵에 몰리고 있고 또 이란과는 전면 대결을 선언한 상태에 있고 중국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북한의 공세적인 공격에 트럼프가 밀릴 경우에는 트럼프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현재와 같이 그냥 북한이 지나친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더 역점이 있지 김정은이하고 협상할 계획이 별로 없어요. 말과 다르다. 이런 거를 김정은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렇게 이 전권을 외무상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대미 협상, 현재와 같은 미국의 협상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협상판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과 대화를 통한 협상에는 진도를 내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금년도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도발로서 미국의 기선을 제압하고 미국의 전략 변경을 요구하고 또 미국은 이러한 지난 연말에 북한의 강경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이 군사 옵션이 살아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에 대한 정찰 활동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찰 활동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특수 정찰기, 즉 핵 방사능 물질까지 수집할 수 있는 특수 정찰기를 일본 기지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급 출격시키는 이러한 군사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이러한 막강한 군사적인 우위의 힘을 가지고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대미 행보는 상당한 강경 기조를 띌 수밖에 없고 대남 행보도 강경 기조를 띌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협상 파트너로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 금년 내내 계속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 덧붙인다면 이렇게 강경파를 앞세움으로써 현재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기존의 핵 보유국주의를 더 강력히 유지 발전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사실상 미국 간의 협상 대화 구도를 핵 군축 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선과 같은 군부 강경파 인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핵 보유국주의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나는 핵 고도화 작업은 더욱더 가열차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의도 또 하나는 뭐냐. 이제 김정은이도 군부 강경파에 밀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군부 본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 9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할 때 한국을 꼭 가겠다라고 할 때 지금 이런 협상 그리고 한국 가는 거 모두가 다 반대하고 오로지 자기 혼자만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반대하는 얘기의 핵심은 북한 군부가 반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작년 연말에 김영철이가 나타나고 이번에 리선권위를 아예 외상에 임명한 것은 군부 영향력에서 김정은이가 자유롭지 못하다. 예, 김정은이한테 군부의 압박이 상당히 세다. 이런 기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당 국제부장은 김준형 러시아 대사를 갖다 임명하고 이번에 리선권위를 불과 4년 만에 외상에 기용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주 러시아 김준형 대사 정치국 후보위원밖에 되지 않는 신출내기를 갖다가 당 국제부장에 안긴 거 외교 라인은 뒤로 확실히 빠질 수밖에 없고 군부에 비해서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외교부장이 4년 만에 바뀐 전례도 없습니다. 물론 리수영이가 2년 만에 바뀌었는데 이수영이는 당 국제부장이라는 자리로 영전에 갔어요. 완전히 집에 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김용호, 리용호가 외상에서 물러나듯이 그렇게 힘없이 쫓겨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북한 외교의 위기, 이 외교 위기를 말하자면 막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휘두르는 칼자루가 미국보다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존옥현의 안보정론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고 언제든지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존옥현의 안보정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고요. 제 주역구인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모든 반포동과 잠원동, 방배 본동과 1사동에 아시는 지인분들께 저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소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